네, 1학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1학년 수학 이영기고요. 오늘은 원 공부할 건데요. 조금 분량이 많아요. 사실 원을 공부하느라 분량이 많은 게 아니고 원과 직선 때문에 좀 분량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뭐 모르겠습니다. 지금 처음 찍는 입장에서는 이거 웬만하면 50분 안쪽으로 맞춰가지고 수강 시간을 좀 맞춰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만약에 너무 길어지면은 강의를 좀 쪼개든가 할게요. 아무튼 우리가 원 공부를 할 건데 항상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저는 여기서부터라고 생각을 해요. 정의가 뭐냐? 그러니까 원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원의 뜻이 뭐냐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마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한 정점 이게 정점이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예, 고정된 점이요. 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거리도 좀 밑줄 좀 쳐놓겠습니다. 일정한 점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무슨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건지 대충 감이 오실 거예요. 점과 점 사이부터 점과 이게 점 사이의 거리가 일정한 것들의 모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보통 우리는 일정하면은 상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변하는 것들은 변수라고 칭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정점이니까 상수는 당연하고 저기에 있는 것들이 왜 변수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조금 생각해 볼 만한 여지가 있긴 한데 아무튼 얘는 좀 헷갈리긴 하는데 아무튼 정점은 상수고 이거는 변수더라라고 하는 거 알고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한 정점을 기울기라고 하는 걸 무슨 기울기야. 드디어 미쳤네. 예, 한 정점을 원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그 떨어진 거리가 일정하다라고 했으니까 그 일정한 거리를 반지름이라고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한 개의 정점 A, B가 있었다고 치면은 저는 지금부터 이만큼 R이라는 길이 대충 제 한 뼘 정도 길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 R이라는 길이만큼 떨어진 점을 X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이쯤에도 x 하나 더 만들 수 있고요. 이쯤에도 x 하나 더 만들 수 있고요. 한 요쯤에도 x를 하나씩 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런 점들을 엄청나게 모으다 보니까 무엇이 생긴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요 동그란 거 생긴다는 걸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원의 구성 요소는 중심이랑 반지름 전부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전부구나.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들은 내가 잘 모르는 좌표여서 그냥 x, y라고 두더라도 무방하구나. 대충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끌어지는 거 중요한 거 하나. A에서부터 X까지의 거리가 얼마로 일정하다고요? R로 일정하다고요? 그러면은 길이 AX를 어떻게 구하냐? 점과 점 사이의 거리니까 x-a 제곱 y-b의 제곱으로 구할 건데 요걸 r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병적으로 루트를 싫어하다 보니 양변을 제곱하여 이렇게 만드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근데 원조식에서 우리가 얘를 길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길이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는구나 라는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의 방정식을 하나 만들 수가 있었고요. 여기에서 a, b가 하는 역할이 무엇이라고요? 이 원의 중심을 나타내는 것이었고 r이 무엇이다? 반지름의 길이를 나타내는 그런 상수였더라라는 걸 얘기를 하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주어진 식을 좀 봤다고 쳐요. 이렇게 주어진 식이 봤다고 치고 얘네들이 대강의 변수 혹은 방정식에서의 그냥 뭐 방정식에서의 뭐 미지수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A, B, R은 뭔가요? 아직 결정되지 못한 소위 말하는 미정계수들이에요. 그러면은 모르는 문자가 세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식도
보통 3개가 있어야만 저 A, B, R을 구해낼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점 3개가 있어야 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거는 언제 배웠던 거더라? 이건 중학교에서 배웠던 거고요. 이거에 옵션으로 다른 버전들도 좀 배웠습니다. 사실은 한 점은 아니고 중심과 반지름의 길이만 알더라도 분명히 내가 원을 구할 수 있다. 예? 방금 전에 원의 구성 요소 2가지 얘기를 했으니까 중심이랑 반지름만 알더라도 충분히 그러니까 원이 되는 구실을 알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었냐면은 이런 것도 있네요. 지름의 양 끝점만 알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원을 알아낼 수 있겠구나라는 것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지금부터 좀 배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원의 방정식 같은 건 여기다가 다 얘기를 했고요. 적절히 A, B, R을 빈칸 채우는 것이, 아니면 A, B, R을 알아내는 게 뭐 14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이 3페이지의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칠판 정리하고 다음 내용 좀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제가 칠판 지우다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요거를 그러니까 일정한 점들의 모임이라고 하지 말고 일정한, 여기 정점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동점의 모임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동점이라는 말을 쓰면은 저는 물리 선생님들한테 혼날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그냥 동점이라고 쟤랑 좀 대비시켜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142페이지에서 뭐 나오고 있냐면 원을 구할 거예요. 원을 구할 건데 적당한 조건만 주더라도 원을 만들어낼 수 있냐 이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조건 주지 않고. 그래서 142페이지의 문제 1번, 어차피 2개 다 똑같은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1,2고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가 4인 원을 구하여라. 아니 그러면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싹 대입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번에 1번 이렇게 풀었고요. 그럼 1번에 2번 뭐라고 써 있냐면은 중심이 원점이고 점 3,4를 지나는 원, 이거는 오히려 땡큐다. 이게 중심이 0,0이었고 3, 마이너스 4라고 했으면 대충 이쯤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피타고라스의 거리에 의해서 이 루트 쓸 필요도 없네요. 반지름의 길이가 5가 된다. 따라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의 제곱이 된다. 뭐냐면 중심이 0,0이니까 이렇게 표시하면 된다는 건데 누가 미쳤다고 이걸 다 표시하고 앉아 있어요. 그런 얘기였고요. 예제 2번. 아니네, 숫자도 못 읽네. 예제 1번, 두 점의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요거는 좀 저는 좀 그럭저럭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 무슨 얘기냐면은 지름의 양 끝이 있으면은 이거는 지름은 뭐냐면은 현의 길이 중에서 가장 긴 거를 의미하고요. 이 지름이니까 딱 중심에 있는 것들을 원의 중심이라고 얘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양 끝이, 그러니까 지름의 양 끝에 있는 중점을 구하면 이걸 지름이라고 얘기를 해도 될 것 같고, 이게 2배 R만큼 되니까 요만큼이 R이 된다. 처음 보기에 되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냐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3,1이 있고요. 5,3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중점 1,2를 중심으로 잡아서 x-1의 제곱, y-2의 제곱이라고 구한 다음에 반지름만 구해서 채워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반지름 구하면 되죠,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뭐 이거 적당히 빼면 4, 이거 적당히 빼면 1이니까 루트 17이 되니까 그냥 이렇게 17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중요한, 적당히 중요한 이런 맥락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 2번. 이거 안 풀어도 되죠, 이제. 그러면 예제 2번 보겠습니다. 예제 2번 뭐라고 했냐면 중심이 x축 위에 있고, 그러면은 중심은 빼도 박도 못하고 그냥 a, 0입니다. 그리고 두 점 1,0, 3,4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얘도 어디 있어요? 얘도 분명히
x축 위에 있네요. 그러면은 문제 이미 다 끝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원이 있는데 원의 중심이 있고요. 두 점이 있는데 그 두 점 중에 하나가 x축 위에 있대요. 그럼 요만큼의 길이는 반드시 반지름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a, 0이라고 하고 싶어요. 그리고 3,4가 어디 있는지는 뭐 잘은 모르겠는데 이게 우리 교과서에 있는 그림을 너무 맹신하지 말고 이렇게 풀면은 오히려 헷갈리니까 여기에 그냥 3,4라고 찍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A만 구하면은 문제가 풀린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만큼의 길이와 요만큼의 길이가 같다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럼 여기를 A 아니 여기를 O, 여기를 A, B라고 두고 나서 그럼 뭐 OA는 OB라는 방정식을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제곱해도 같아야 되니까 OA의 길이의 제곱은 A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일 것이고요. OB의 길이의 전체 제곱은 A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 플러스 16이 되겠습니다. 이거 적당히 정리하시면 1차 방정식 되니까 굉장히 간단하게 풀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앞만 봐도 적당히 잘 하면은 풀어낼 수 있게끔 생겼군요. 예, 이거 되게 흡족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 풀면은 A는 3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냥 눈으로 쓱 보셔도 A가 분명히 3이 나올 것 같죠? 예, 그래서 이거 반지름의 길이도 얼마든지 구할 수 있었던 좋은 문제고요. 그리고 문제 3번. 저기 표기를 좀 따라 할까요? 이게 페이지 넘어갔으니까. 중심이 y축 위에 있고 두 점 0,0과 4,4를 지나는 원을 구하여라. 저는 이거 좀 마음에 들어서 요 1번 문제는 풀고 2번 문제도 풀까요? 네, 2번 문제 아니야 안 풀 거야. 1번 문제 응용하면 돼요. 0,0이랑 2번 미안합니다. 안 풀게요. 0,0이랑 4,4가 대충 이쯤에 있어요. 그러면 이런 변을 하나 만들 수 있고 이 변의 수직이 등분선을 생각을 한다면 잘 봐요. 요만큼의 길이랑 요만큼의 길이랑 같습니다. 조금 움직이면 요만큼의 길이랑 요만큼의 길이랑 같고요. 요만큼의 길이랑 요만큼의 길이랑 같아요. 그러면은 y축에 위에 있는 요점, 이 수직이 등분선이 y축을 찌르는 점에서는 요만큼의 길이와 요만큼의 길이가 같지 않겠습니까? 그럼 원의 방정식을 이렇게 만들면 그만이죠. 다시 0,0이었고 4,4예요. 그럼 여기는 0,4면은 반지름의 길이가 4가 나오게끔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 3번의 1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하학적인 성질을 이용해서 풀 수 있고 그 다음 문제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 그 중심이 y축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0,a로 잡고요. 0,a에서부터 0,0까지의 거리, 0,0에서부터 4,4까지의 거리가 같다라고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방금 전에 이 문제도 보이시죠? 수직이 등분선이 x축과 만나는 거 찾으면 되는 거 아니었냐는 거예요. 되게 깔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이제 문제 더 없구나. 칠판 정리할게요. 예, 뭐 이어서 수업하는 내용 143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한 개도 안 중요한 거. 제가 예전에 뭐 개념원리 책 같던가 정확하게 기억도 안 나는 게 저 어렸을 때 뭐 개념원리나 정석책 같은 거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방정식을 일반형이네 표준형이네 막 써놓은 것들이 있었는데요. 그게 죄다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얘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뭐냐면요, 원이에요. 얘도 원. 웬만 하면은 원입니다. 그럼 얘랑 뭘 비교하면 되냐? x 마이너스 스몰 a의 전체 제곱, y 마이너스 스몰 b의 전체 제곱은 r 제곱이라고 했을 때 이걸 전개해가지고 막 이렇게 이항하고 나면은 이 식이랑 이 식이 사실상 같은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하나 생각해 봅시다. 아래식에서는 a, b
그리고 반지름 R이라는 원의 정보가 다 나와 있으니까 완전 이득이에요. 근데 위에 있는 식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하나도 안 보이죠. 그러면은 문제들이 다 어떤 꼴로 주어질 거냐면은 이 위에 있는 걸 아래 걸로 바꿔보세요, 이런 꼴로 나타내는데 주력할 것이고요. 그 중간에 보면은 반지름의 길이, 이거 완전 쓸모없는 건데, 이렇게 반지름의 길이가 유도하면은 뭐 이렇게 된대요. 이거 외우지 마세요. 외우고 싶으면은 시험 막 5분 전에만 외우세요. 그런데 여기 루트 안에 있는 게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아야 R2 실수가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 문제 못 풀겠습니다. 이걸 왜 풀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노의미, 노의미. 그래서 143페이지 끝났고, 144페이지도 수업 준비하면서 대충 봤는데요. 예, 뭐 3번에 그 얘기 있었습니다. 반지름을 대충 만들었을 때 반지름 파트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문제 3번 푸시면 되겠습니다. 뭐 엄청 쓸데없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원과 직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145페이지 원과 직선 다루고 있고요. 여기서부터 좀 생각할게요. 우리가 서로 다른 두 대상의, 뭐 같은 대상이어도 상관없긴 하지만 아무튼 서로 다른 두 대상의 관계를 논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가장 원칙적인 게, 원초적인 게 같다와 다르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같은 경우는 두 개의 관계 중에서 좀 노잼이잖아요. 아무런 막 의미가 없는 것 같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서로 같을 수 있는 대상 말고 서로 다른 대상에서의 관계를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원과 직선을 관계를 주고 싶어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같을 수가 없고 다를 수밖에 없는데, 원이랑 직선을 나눠서 분류를 하다 보니까 교점이 있다 없다 가지고 분류를 하고 싶은데 세 가지 패턴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교점이 두 개가 있다, 교점이 한 개가 있다, 교점이 없다. 이런 거 말고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원과 직선 사이에서의 관계에서는 저게 최고가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고요. 그리고 대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얘는 x와 y의 2차식이고요. 얘는 x와 y의 1차식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우리가 교점이라고 부르는 저 파란색들은 뭐냐면은 이 2차식과 1차식의 연립 방정식의 해가 바로 교점이 된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하나 알고 있는 사실, 2차식과 1차식을 연립해 봤자 여전히 2차식이에요. 그러면은 연립해도 2차식이다 보니까 2차식 같은 경우에는 근이 사실 실근이죠. 실근이 두 개가 있을 수 있고, 이거는 실근이 하나만 있는 거, 이거 우리가 보통 접한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실근이 없다는 얘기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얘네들을 대수적인 관점에서 원과 직선의 관계를 줬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심지어 우리는 무엇까지 생각할 수 있냐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얘네들을 재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그냥 좀 표로 그려보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표로 해당 상황들 3개를 나타낸 다음에 좀 다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순서가 좀 뒤집힌 것 같지만, 그리고 원도 지금 좀 들쭉날쭉이죠. 그냥 대충 보세요. 그래서 이게 무슨 상황인지 대충 알고 있는 거죠. 먼저 교점 개수부터 쓸게요. 교점은 실근 없고요. 이거 실근 하나, 이거 접하는 경우고요. 이거는 2개인 경우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심에서부터, 지금부터 중심에서부터 선까지의 거리를 지금부터는 D라고 할 거고요. 반지름은 우리가 보통 R이라고 해왔었잖아요. 얘네 둘을 비교를 할 건데요. 이게 제일 어떻게 보면 좀 이상적인 경우가 되겠죠. 이게 반지름의 길이고요. 이게 중심에서부터 요 선까지의 거리예요. 그래서 D와 R이 같아요. 이런 경우를 생각할 수가 있고,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먼저
반지름은 요만큼이에요. 반지름은 요만큼인데 중심에서부터 저 직선까지의 거리 요걸 우리가 D라고 부르기로 했었잖아요. 그럼 D랑 R이랑 비교하면은 잘못 썼네요. D가 더 커요. 이렇다는 거 생각하실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지름의 길이는 요만큼이잖아요. 그래서 요거 R이고요. 이번에는 요만큼이 D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D가 R보다는 작아요. 이때 교점이 두 개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판별식. 대수의 관점에서 보자는 건데 판별식 근이 없잖아요. 0보다 작아요. 근이 하나잖아요. 그러면 판별식 D는 0이고요. 이 경우에는 근이 두 개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큰 거 아니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분히 얘는 도형의 관점에서 본 거고요. 다분히 식에서 본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공부를 하는 우리들은 이 관계들을 어떻게 보면 이거 좀 아홉칸이잖아요. 그림 포함하면 12개. 저 내용들을 다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고, 대부분의 접선의 공식들을 만들 때는, 접선의 상황을 파악을 할 때는 이 판별식이 엄청나게 중요해진다는 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145페이지와 146페이지의 내용을 전부 얘기한 것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칠판 정리하고 예제랑 문제 조금만 풀어볼게요. 네, 예제 1번.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실수 k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아니 솔직히 말해서 이제 막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야비부터 가르치면 안 되는데요. 대부분의 기하학 문제들이 그냥 경계만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경계만 구하면 된다는 게 뭐냐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 접할 때, 그리고 접할 때랑 그리고 안 만날 때 이것만 제외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차피 원이 이렇게 있어요. 원점을 지나는 원이 이렇게 있고, 이 접할 때 이게 우리가 원하는 K 값들이 될 거거든요. 이 K 값보다 안쪽으로 들어와 가지고 Y절편이 이렇게 형성이 되면은 분명히 얘네는 두 점에서 만나는 거고 이거는 한 점에서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원하는 건 뭡니까? 판별식 이용해서 그냥 0이 되게만 만들어 주면 되는 거잖아요. 판별식이 0이 된다고 하든지, 그래서 첫 번째 풀이 판별식을 0으로 만들든지, 두 번째 풀이 원점에서부터 저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아지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이거 이용했으니까 저는 요거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y는 x 플러스 k가 있고요.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 6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제대로 본 거 맞죠? 예. 그러면 두 개 연립할 건데 어차피 계산 난이도 그게 그거예요. 내년에 기하 배우시는 분들, 우리 6, 7반은 둘 다 기하 배워야 되니까 기하 배우시는 분들도 2차 곡선에서의 계산은 어차피 난이도가 그냥 그저 그렇구나. 복잡하긴 한데 아주 못할 정도로 복잡하지는 않게 만들어 놨구나. 다만 짜증이 날 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k 제곱 마이너스 6은 0이라는 거 아실 수가 있었고, 그러면 저 사실 이거 판별식 진짜 되게 못 쓰거든요. 양변 2로 나눌게요. 여러분은 2로 안 나누더라도 분명히 쓸 수 있죠. 그러면은 k의 제곱 마이너스 4배 ac였으니까 ac 이게 0이 나오면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 대충 잘 정리하면은 k 제곱이 좀 비겁하지만 베끼겠습니다. k 제곱이 12가 나온다고 하네요. 그렇구만. 그럼 k 제곱이 12가 나왔다고 했으니까 이 y절편이 루트 12일 때랑 마이너스 루트 12일 때는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은 k의 값은 요거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문제 1번 똑같은 것의 반복이니까 그냥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저한테 진짜 관심 있는 건 뭐냐면 원의 접선의 방정식인데요. 이건 진짜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좀 강의 길어지더라도 좀 이렇게 좀 봐주세요. 칠판 정리할게요. 네, 일단 원의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일단 가장 기초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걸 그럼 0번이라고 할게요. 0번이라고 했는데 그냥 판별식이 0 또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 이것만 알면은 무조건 다 풀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상황이 무엇이 되든 간에 저걸 적용하시면 돼요.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꼼수. 평행이동을 배우지 않았다면은 우리 교사들도 막 너무한 걸 내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중간고사 봤으니까 1차 지필평가 봤으니까 아실 겁니다. 그냥 그랬죠. 그냥 대충 다 할 만한 내용이었죠. 그래서 우리 좀 제시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선 그을게요. 여기서부터는 선을 긋고 나서 여기는 그냥 좀 유니버설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거는 지금부터 좀 이게 아니 유니버설이 아니고 제너럴이라고 해야지. 위에 있는 거는 좀 일반적으로 제너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는 저거고 발음도 못한다. 아래에서부터 이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은 파티큘러하게 쓸 수 있는 경우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교과서 안 쓸 거예요, 잘. 당분간 교과서 조금만 이제 덮어주고 이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중심이 원점인 원에 대해서 다루는 두 가지 테크닉들이 있다. 접점이 주어졌을 때랑 접선의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접점으로 구하는 게 훨씬 더 쉬운 것 같아서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얘를 먼저 하겠다는 건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기울기가 좀 더 먼저 나온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원이 좀 찌그러졌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문자에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한테 미안합니다. 근데 일반화해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접점인 x1, y1을 주겠는데요. 그러면 이게 접점이다 보니까 접점이면서 그리고 원 위의 점인 게 동시에 이루어지니까 그냥 맨날 알고 계시면 돼요. x1 제곱이랑 y1 제곱은 요 방정식의 근에 해당하기 때문에 r 제곱이 된다는 거 그냥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항상 신경 쓰고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접점이 있었고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반지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반지름과 수직하게 만나는 거를 접선이라고 하는데 아마 이거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원과 접선 하면서 공부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벌써 문제 끝나버렸습니다. 우리 얘 기울기 알아요? 얘 기울기는요. x1분의 y1이에요. 뭐 더 정확하게 쓰면 x1 빼기 0분의 y1 빼기 0일 텐데 우리가 그딴 거 다 신경 쓸 이유가 없어서 여기까지만 쓰겠습니다. 그러면은 간접적으로 얘를 통해서 저 접선의 기울기를 알아버렸다. 접선은 원래 선과 그러니까 저걸 법선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저 직교하는 선과 직각으로 만나는 선과 기울기의 곱이 이거였으니까 이게 접선의 기울기고요. 그러면은 접선을 이루는 두 가지 요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접점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접점이 있어서 그게 x1, y1이 된다. 그러면은 우리는 기울기도 알고 접점도 아니까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 있죠. y는 엄청 복잡하네요. 이렇게 생겼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 외우고 있어도 사실 크게 나쁠 건 없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폼이고 얘를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잘 외울 수 있는 폼으로 좀 바꿔주려고 한 번 더 연습 좀 할게요. 양변의 y1만큼 곱할게요. 양변의 y1만큼 곱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뻔하죠. 그냥 분수 실어서예요. 그다음 전개하시고 그럼 플러스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 그리고 얘에서 변수들이 있었던 것들끼리 정리하시면 x1 x 더하기 y1 y는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인데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r 제곱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기억하셔야 되는 건 x1 x 더하기 y1 y는 r 제곱이 된다는 거죠. 이거 내년에 기하에서 한 번 더 볼 거니까
진짜 이 과정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과 접선의 방정식 세 파트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끝났어요. 이거 적용 안 하냐고요? 적용 니네들이 하세요. 이거 그냥 싹 다 대입하면은 접선의 방정식이 그냥 절로 완성이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좋은 도구를 여러분이 써보셔야죠. 마치 여기서부터 제가 쓰는 거는 뭐랑 똑같은 거냐면은 만약에 아니지 그냥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아무튼 그냥 칠판이나 정리할게요. 적절한 비유 떠오르지가 않았다. 네, 여전히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인 경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m으로 주어진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은데, 그러면 mx 플러스 n이에요. 우리가 y절편만 모르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얘만 모른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은 n만 결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저거 판별식을 구했을 때 얼마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판별식이 0이 나오면 되는 거. 혹은 점과, 그러니까 저 중심에서부터 저 직선까지에 이르는 거리와 반지름이 같다. 그러면 그때 r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방식으로 다 증명할 수 있을 텐데, 그럼 이번엔 뭐로 해볼까요? 사실 뭐로 증명하든 간에 같을 테지만 그냥 D는 R 가지고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중심은 0,0이고요. 여기에서부터 mx-y 플러스 n은 0까지의 거리가 분명히 R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리 구해볼까요? 거리는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00 대입하면 절대값 n 나왔다. 그러면은 이게 R. 엄청 쉽게 증명되네요. 따라서 절대값 n은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인데요. 그러면 이걸 풀면은 n은 플러스 마이너스 R m제곱 플러스 1이 된다. 근데 왜 플러스 마이너스냐? 그러니까 이게 구하고 나니까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m제곱 플러스 1인데 왜 플러스 마이너스 1이냐? 그림 그려보시면 뻔하잖아요. 이게 두 개가 있으니까. 그리고 원점의 대칭일 테니까 두 개가 있어야 된다는 게 맞다는 겁니다. 아, 그러면 엄청 중요한 걸 배웠구나. 그러니까 결론이에요. 아까 동그라미 1번 결론 뭐였냐면은 x1x 더하기 y1y는 r제곱이었고요. 두 번째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m제곱 플러스 1 요거였다는 건데, 이걸 시의 적절하게 풀어주시고요. 그리고 이거 이전에 판별식 D는 0 또는 D는 R. 그래서 우리가 접선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요 안에서 풀린다고 생각하시면은 엄청나게 좋습니다. 엄청나게 좋고요. 이 다음부터 배우는 것들은 다 여기 안에 있는 것들의 활용 또는 아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 할 거냐면 예제 4번과 문제 4번을 풀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옷 색깔이 바뀌었죠. 다시 말하면 이 문제 풀리다가 짜증나가지고 그냥 저녁 시간이고 해가지고 바로 저녁 먹으러 나갔다는 건데, 방금 요 문제에 대해서 선배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은 호구들아 우리는 미분에서 푼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진짜 좀 그래요. 이 도형 단원 자체를 1학년 때 공부했을 때랑 2, 3학년 때 공부했을 때랑 좀 느낌이 많이 다를 거거든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점이 있어서 일부러 그림은 최대한 대충 그릴게요. 원이 있었고 외부의 점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접선을 그으면 분명히 두 개가 나올 거예요. 외부의 점이니까. 내부의 점에선 당연히 없을 거고, 위의 점이면 당연히 하나 있을 건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교점을 알아낸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 있는 점들이 뭐 x1, y1이 될 건데, 뭐 여기에 있는 점조차도 x1, y1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그 교점을 알아낸다면 교점을 아는 상황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알아낼 수 있으니까 괜찮다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어차피 판별식이나 D는 R이라고 쓰나 사실 다 똑같은 맥락이니까 이렇게 푸는 방식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좀 이렇게 하려고요.
그래서 풀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직선을 주어진이 아니고 구하려는 직선을 y는 mx 플러스 n꼴로 두든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꼴로 두든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세팅을 해야 되는데 조금 좀 치사한 짓 좀 할게요. 그 문제 보시면 좌표평면 그렸을 때 이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의 제곱이고요. 2,1이라고 한다면 2,1 이쪽에 있잖아요. 그러면 접선을 그었을 때 하나는 이렇게 생겼을 거고 하나는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럼 다시 이 직선은 기울기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기울기가 반드시 정의되어 있으니까 분리해서 특정한 상황들을 다 고려했을 때는 무조건 이꼴로 세팅을 하는 게 맞아요. 직선을 저렇게 둡니다. 그리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라면은 우리가 보통 이 폼으로 직선을 두는 게 훨씬 더 간단하다는 거 알잖아요. 자, 그래서 구하려는 직선을 이렇게 두고요. 이 직선이 2,1을 지나므로 그러면은 2a 더하기 2a 더하기 b 플러스 c는 0이 되어야 하니까 c를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라는 문자로 좀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여기에 있었던 요 직선을 ax 더하기 by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는 0이라고 칭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거 0,0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럼 거리 공식 이용해서 구하시면 되겠죠. a 제곱 더하기 b 제곱분에 여기 0, 0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가 나오는데 누가 마이너스로 씁니까? 플러스로 쓰지. 그래서 이것이 반지름의 길이인 2와 같다라고 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식을 정리를 해서 절대값 2a 플러스 b가 2배의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나온다는 거 확인했고요. 누가 절대값이랑 루트를 그대로 계산을 해요. 미쳤다고. 양변 제곱하시면 4a제곱 플러스 4배의 ab 플러스 b의 제곱이 4a제곱 플러스 4b가 된다는 거, b제곱이 된다는 거 확인하셨죠? 자, 그러면은 여기 양변에서 하나씩 소거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까지 계산 잘 한 거 맞죠? 대충 잘 한 거 같으니까 그냥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정리를 해서 최종적으로 우변으로 옮기는 겁니다. 3b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ab는 0이라고 했으니 b로 묶어서 3b 마이너스 4a. 그러면은 b가 0 또는 3b는 4a라는 근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다시 원래 의식에다가 대입을 하면요. b가 0이라고 했을 때 이거 원래의식이라고 하지 말자. 이게 원래의식이라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b는 0을 대입을 했을 때 ax-2a는 0이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x는 2라고 쓰시면 되겠죠? x는 2라는 근을 하나 얻을 수 있고, 물론 그럼 a가 0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a까지 0이 돼버리면 저건 애초에 직선이 아닙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3b는 4a라고 했으니까 3b는 4a, 이것도 그지 같은 식 나왔네요.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면 b는 3분의 4a로 두고 원래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식에다가 대입을 했더니 방금 좀 재난 문자 와가지고 끊겼는데 다시 보니까 여기가 좀 잘렸네요. 이거 칠판 정리하고 하기 귀찮아가지고 그냥 이어서 쭉 쓰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무튼 그러면 3b는 4a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b 대신에 3분의 4a 대입하면 되는 거잖아요. 어디다 대입한다? 저기 식에다가 대입한다. 대입하면은 ax 더하기 3분의 4a y 마이너스 2a, 이거 여기까지 보일래나? 여기까지는 대충 보일 것 같으니까 쓸게요. 는 0이라고 했으니까 요거 잘 정리하시면요. 이게 좀 미안합니다. 비겁하네요. 이거 잘 정리하면은 3x 플러스 4y 는 10이라는 걸 얻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 이용해서도 충분히 문제 풀어낼 수 있다. 그리고
접점을 구할 수도 있다라는 두 가지 풀이를 볼 수 있었는데요. 교과서 풀이랑 여기서 한 거랑 둘 다 좀 비교를 해보시되 뭐가 더 범용성이 있는지는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의 방정식 조금 늘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해요. 아무튼 끝까지 강의는 다 했고요. 소단원 확인 문제는 풀 문제가 없어가지고 그냥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풀어야 될 것들이 뭔지 딱 보이시죠? 중단원 연습 문제. 그러면 이제 제가 이번 주에 수업 4번 다 했으니까 다음 주에 여러분 학교 오시면 중단원 연습 문제 풀 겁니다. 열심히들 해오시고 중단원 문제까지 하고 나서 올림포스 좀 할까요? 그것도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